결혼식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언제부턴가 좋은 날은 꼭 나쁜 일의 전조가 되곤 했다. 연희는 오래된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다. 손끝이 떨렸다. 거울 속에는 세월이 깃든 얼굴과 희미하게 번진 연보라색 립스틱이 있었다. 오늘은 딸의 결혼식이었다. 어머니, 그냥 미용실 다녀오시지 왜 고생하세요? 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연희는 부드럽게 웃었다. 딸의 목소리엔 설렘이 묻어 있었고 그게 전부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신랑 쪽 가족이 먼저 와 있었다. 그들은 검은 정장과 금빛 액세서리로 번쩍였다. 신랑의 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다. 아이고, 신부 어머니세요? 생각보다 소박하시네요. 그게 옷이 좀 단정하네요. 옆에 있던 친척들이 미묘한 웃음을 흘렸다. 연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자리를 배정받을 때도 그녀는 맨 뒤쪽 구석으로 밀려났다. 사진사조차 신랑 어머님만 가운데 서세요라며 그녀를 살짝 밀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갔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웃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피아노가 울렸다. 딸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연희는 조용히 눈시울을 닦았다. 그런데 축가가 끝나갈 무렵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의 시선은 한 사람을 향했다. 신랑의 아버지였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여긴 결혼식장이에요. 남자 중 한 명이 말했다. 김태호 씨,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식간에 웨딩홀은 정적에 휩싸였다. 딸은 울며 신랑을 바라봤다.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혼란 속에서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간판 서울지검 수사과 2보였다. 신랑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뭐예요? 연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그 사건 첫 제보자예요.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우리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연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쪽 가족이 어떤 일로 살아왔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뒤돌아섰다. 문을 나서며 웨딩홀 안의 웅성거림이 멀어졌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길고 단단했다. 몇 달 뒤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 검사 출신 제보자, 사위 가족 비리 폭로 정의를 택한 어머니. 그 기사 아래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과 눈을 감은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다. 그날의 사진은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복수였다. 결혼식이 끝난 날 나는 하얀 드레스를 벗지 못했다. 호텔방 침대 위에 앉아 손에 쥔 부케만 멍하니 바라봤다. 꽃잎은 이미 시들어가고 있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 순간 속에 갇혀 있었다. 신랑의 아버지를 체포합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남아서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다. 엄마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혼란 속에서 그저 조용히 가방을 닫고 홀을 나섰다. 그때 나는 왜 엄마를 붙잡지 않았을까? 왜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한마디조차 하지 못했을까? 신랑 아니, 이제는 그 사람 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순간 무너져 내린 것 같았으니까.
그가 나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엄마의 이름을 사랑했는지도 이제는 모르겠다. 며칠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주방 창가에 서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조용히 말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터졌다. 왜 그랬어요? 엄마 왜 하필 그날이었어요? 내 목소리는 울음에 섞여 떨렸다. 엄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커피를 한 잔 건넸다. 그날이었기 때문에 해야 했어. 그건 제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묘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은지야, 내가 평생 거짓 위에 서 있는 가정을 꾸리게 두고 싶지 않았어. 사랑은 시작보다 기초가 더 중요해. 그 집은 이미 무너질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졌다. 엄마는 나를 구했는데 나는 그걸 배신이라 믿고 있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다. 뉴스에서는 신랑 집안의 비리와 위조 혐의가 연일 보도됐다. 사람들은 신부 어머니가 정의로운 분이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결혼식 날의 사진이 기사로 퍼졌을 때 그 안에 담긴 엄마의 표정이 너무 낯설었다. 단단했고 흔들리지 않았고 어쩐지 외로워 보였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그제야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었다. 봄이 다시 왔다. 엄마와 나는 오래된 산책길을 걷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렸고 바람이 따뜻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조금은 해. 어떤 부분이요? 너를 너무 아프게 한 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프지 않으면 성장도 없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놀랍게도 그 온도 속에 따뜻한 힘이 있었다. 지금 나는 다시 대학원에 다니며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있다. 누군가 내게 이유를 물으면 그냥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진실은 아플 때마다 사람을 자라게 하니까요. 그날의 결혼식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나로 살아가기 시작한 첫날이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엄마는 그날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운 사람이었다. 결혼식 날 아침, 연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과거의 기억과 마주친다. 결혼식장에서 연희는 신랑 측 가족의 비난과 자신이 겪은 고통을 상기하며 긴장감을 느낀다. 결혼식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신랑의 아버지가 체포되며 혼란이 발생하고 연희는 그 사건과 자신이 관련된 이유를 공개한다. 이후 연희는 딸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결혼식이 끝난 후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딸은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슬퍼하지만 이 사건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남기게 된다. 결혼식 날 찍힌 사진에서 엄마의 낯선 표정을 보고 그녀가 나를 위해 싸운 사람임을 깨달았다. 엄마와 벚꽃이 흩날리는 산책길에서 후회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픔이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말해주었다. 현재 심리 상담을 공부하며 과거의 결혼식이 내 인생의 시작임을 깨닫고 엄마가 나를 다시 세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